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허리케인 뉴스직입니다.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뭐요? 전국 의대 최대 4,000명 증원 요구입니다. 예, 어제 오후쯤 이제 속보 기사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전국의 의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뽑아다주게 해달라고. 네, 지금 정부에서 의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죄송해요. 2주 동안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40개 의과 대상으로 그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리기를 원하는지 또 얼마만큼 증원 여력이 되는지 이거를 수요 조사를 한 겁니다. 네. 대학들을 대상으로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40개 의과 대학이 2025년에는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우리 학교에서. 네. 우리 의과대학에서. 네. 의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네, 의대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에서 얼만큼 그렇게 말했는지는 조심스러워서 밝히진 않았지만 전체 값을 공개를 한 겁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요, 우리나라가 3,058명입니다. 요게 예. 몇 년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년에 3,058명씩 뽑는 게. 2006년부터 지금 18년째 18년째. 계속 고정돼 있습니다. 하하. 예. 근데 이번에 이 수요조사 결과대로 증원을 하면요, 2025년부터는요 5,905명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이라 하면 네. 내년 예비고사 수능 때부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내년 수능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예. 학생들부터 이제 5,905명의 의대생이 예.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2030년에는 또 의대생을 4,000명까지 늘려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대학에서요. 지금 이번 조사 기간이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몇 명까지 뽑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면서 2030년에는 최대 3,953명을 증원을 해달라 이렇게 대학교에서 말을 한 겁니다. 예. 거의 4,000명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의대생의 거의 2배 이상인 거죠. 그렇겠네요. 예. 아주 많이 늘게 됩니다. 예. 예. 자, 이번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예상보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대학의 희망 수요가 높다, 크다, 이런 반응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5년부터 1,000명 정도를 늘리는 거를 지금 고심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원한 거죠, 대학에서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의사협회는 반발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힘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번 수요조사 결과대로 의대 정원이 이제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요, 앞으로 복지부가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서 대학에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대학의 현장 조사를 나가고요, 그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2025년에 의대생을 몇 명 뽑을지 최종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전국 의과대학을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의대생을 그만큼 많이 뽑을 경우에 이게 수용이 가능한 가능한가. 것인지, 교육 네. 환경은 또 제대로 되는 건지. 네. 의대, 저도 옛날에 뭐 의대 그 난립한다 뭐 이런 뭐 지방에서 네. 그런 일이 그때 있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의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부실 의대였어요. 결국 이제 폐지됐던 대학이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해부. 그죠? 예, 예. 외과 의사들이 시신 해부 같은 거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실습실 같은 게 예. 제대로 갖춰졌느냐 아마 그런 거를 볼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의협의 예. 입장은 뭡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예상대로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의사협회 측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 무의미한 숫자 나열이다. 선거용 대중영합적 정책이다. 의대생을 뽑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부실 교육은 부실 의사를 키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의대생을 얼마나 늘릴지 규모를 논의를 하려면 지금 의료 현장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희망 숫자만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 담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발표를 할 경우 2020년보다 더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강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사단체인 의사협회 주장 그거네. 네. 과연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이 네. 이 정도 의과대학 신입생들을 뽑을 경우에 네. 과연 다 교육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의과대학의 수요를 계산하기 전에 네. 의료 현장, 지금 네. 의료 현장에는 어떤 건지 이런 네. 거 먼저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반론을 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자, 의사협회 반응은 예상한 대로긴 한데 그러면 네.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뉴스 관련해서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요. 현직 의사의 기고문이나 의과대학 교수님의 주장이 담긴 기사들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분들이 정부가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뭐냐면 많이 뽑으면 뽑는 만큼 지금 의료 공백이 있는 그 부분을 의사들이 채워질 것이다. 이거를 정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의사분들은 현직에 계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의사들은요. 그 의료 과목을 이렇게 나눈대요. 피안성 정제영. 피안성 정제영. 예. 그리고 내외산소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눈대요. 이거 저 예. 진료 과목 첫 글자 따서 하는 거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안성 정제영은 뭐예요, 그래서? 피안성 정제영은 인기 과목인데요. 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오. 예. 이 그러니까 뭐 예. 흉부외과 그런 건 없는 거야. 흉부외과는 인기 과목이 아닙니다. 예. 피안성 정제영. 예. 피부과. 예. 안과가 두 번째예요. 네. 저도 지금 안과 어제 갔다 왔는데 눈이 충혈돼가지고 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이 환절기 알레르기가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약을 받아왔는데 네. 예. 인기 피부과 과목입니다. 다음이 안과고 네. 성형외과. 오. 그래서 의대생들이 이 인기 과목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기를 쓰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외산소는 뭐예요? 내외산소. 내외산소는 비인기 과목인데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는 뭐 금산택 PD도 여러 차례 네. 현장 얘기도 전해주고 그랬는데 아이들 키우니까 네. 내과가 비인기 과목이래요? 네, 비인기 과목입니다. 동네 내과 가면 상당히 저 붐비는데 환자로 그냥 넘쳐나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진료 수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해서 의사 재량으로 그렇지 비급여 항목이 많으니까 예, 진료비를 보험 좀 처리가 안 되니까 높게 받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기 과목과 비인기 과목의 차이가 너무 크고요. 일단은 인기 과목인 경우에는요. 전문의가 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예. 일반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월 1,300만 원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가 지금 6년 새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 의사가 돼서요. 네. 전문의가 되지 않고 의료 활동을 해서 월 1,300만 원을 버는 인기 의사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현실이 이런데 단순히 의대생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비인기 의료 공백이 메워지겠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저는 이 의견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지역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는지 지역 의료에 그리고 비인기 과목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정원을 더 늘리도록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금산택 PD가 여러 가지 취재를 많이 했군요. 자, 모쪼록 의료계 현실도 반영이 잘 돼서 결정이 네. 잘 되길 바라고요. 네. 자, 이제 금산택 퀴즈 내 시간이죠? 네. 지금 계속해서요. 소가 계속 우는데요. 한 번만 울어, 정호야. 네, 지금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늘리는가 이게 지금 계속 논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8년째 의대 정원이 이 숫자로 고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현재 의대 정원은 몇 명일까요? 이게 금산택 퀴즈입니다. 네. 1번 100명, 2번 3,058명. 네, 되게 어렵다. 네. 자, 금산택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네요. 김용임 씨가 부릅니다. 의사 선생님. 김용임 씨가 의사 증언해달라는 바람을 담은 노래인가? 의사 선생님. 네. 듣게 해봤습니다. 멍이 든 가슴 하던 상처 고칠 약은 없는 건가요.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너무 무서워. 아픈 가슴 씻어내줄 약은 없나요. 의사 선생님 대병 좀 고쳐주세요. 네, 의사 증언을 요구하는 의사 선생님 노래가 아니고요. 내 사랑병 좀 고쳐주세요, 의사 선생님. 그런 거군요. 자, 금산택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18년째 고정되어 있는 지금의 의대 정원 수는 몇 명일까요? 1번 100명, 2번 3,058명입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의사 노래 또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닥터 닥터 로버트 팔머 Bad Case of Loving You. Baby, yet I need you to soothe my head, turn my blue heart to red. Doctor, doctor, give me the new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No pills gonna
give me the news. I've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No pills gonna cure my ear.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네, 오늘 금산댁 퀴즈 정답 2번이었죠. 3058명입니다. 다 세 분을 저희가 추첨했습니다. 4975, 5457, 1353 세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 몽골 임재범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죠. 힘든 싱어 가왕 출신의 이몽구 씨가 부릅니다. 7년 동안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3부에 뵙겠습니다. 3부에 김순건 작사가와 함께 음악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몰랐지 내 여자 될 거란 걸. 벌써 우리 7년이 됐네. 사랑은 더 깊어질 거야. 이 모습이 아무리 변해도 항상 기억해 나의 약속을. 평생 그대를 지켜줄게요. 이대로 70년이 지나도 너의 손을 놓치지 않을게. 소중한 우리의 사랑을 위해 세월이 우리 갈라놓아도 너의 맘을 잊지 않을게. 소중한 우리의 만남을 위해. 생각나 처음 고백한 날이. 가슴 두근거린 순간을. 그땐 알았지 내 여자 될 거란 거. 벌써 우리 부부가 됐네. 더 잘할 거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항상 기억해 나의 약속을. 평생 그대를 지켜줄게요. 이대로 70년이 지나도 너의 손을 놓치지 않을게. 소중한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아도 너의 맘을 잊지 않을게. 여러분, 한 달에 6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카드 한 장으로 마음껏 탈 수 있는 이 카드의 이름은 기후동행카드인데요. 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동참하고 교통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거 완전 일석이조 아닌가요? 해외에서도 대중교통 정기권은 큰 인기라는데 이제 기후동행카드로 서울 도심을 마음껏 이동해보세요.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라니 궁금한 사항은 120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